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5월 17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이 있었습니다. 출근길에 기자들과 간단한 문답을 나누는 그런 기회죠. 자, 상당히 의미 있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간딱풀이 이 소식을 보통 9시 좀 넘어서 이 도어 스태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간딱풀을 보내드리는 시간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도어 스태핑이 나왔는데 오늘 출근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어제까지 국회에서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출근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는 결정이 됐느냐 이 질문에는 아직 임명 안 한 장관 후보자가 몇 명 있죠. 그러면서 검토해보겠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재순 총무비서관 과거 검찰 재직 당시에 성비위로 징계성 처분을 받았던 인물인데 경질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답변을 하는 대신 좋은 하루 보내시라 이렇게 인사한 뒤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인사청문 보고 경과서를 어제까지 보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을 했죠. 그런데 안 오면은 직후부터는 바로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임명을 할 수가 있고 결국 이것을 출근해서 검토하겠다.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오늘 한동훈 후보자 또 김현숙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 후보자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연계해서 일종의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냥 한동훈 내가 필요해서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기 때문에 그대로 임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후에라도 이 임명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가의 최대 관심은 한동훈 임명을 제가 하는 문제였죠. 실세 법무장관이 될 텐데 여러 가지 지금 파급 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동훈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전면 등장을 앞두고 지금 전반에 걸쳐서 한동훈 효과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딱 오늘부터 앉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여러 가지 분석 기사들이 오늘 조간에도 나왔습니다. 자 중앙일보는 사이면 톡 기사로 한동훈 검찰 인사 지금 해야 되죠. 김호수 검찰총장부터 지금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검수완박 위헌, 이 소송의 속도를 낼 듯 임명되자마자 여러 가지 한동훈이 일을 벌이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일을 벌이면서 상당히 여러 소식들이 속도전으로 치러질 것 같습니다. 여러 일들이 검사장급 15명 대대적 물갈이가 예상이 되고 17일 한동훈은 오늘 임명장을 받는 대로 검찰 인사를 확정하는 한편 지금 시행까지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 법안의 위헌 소송 준비에 나설 전망이다. 그리고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일단 문재인 정부 때 없앴죠.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 이런 것도 없앴습니다. 이런 것들 지난 정권에서 사라진 검찰의 주요 반부패 수사 기능을 되살리는 작업에도 적시 착수한다. 가장 먼저 챙길 것은 검찰 인사다. 검찰이 내년부터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부패, 경제 이 두 가지로 쪼그라들기 때문에 그 전에 5월 중에 한동훈 후보자가 검찰 인사를 완전히 마무리를 해서 이 4개월가량 남은 유예기간에 법시행 유예기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주변 그리고 이재명 전 후보 주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다. 속전속결로 정강석화처럼. 자, 그 분석 기사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검찰 인사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전에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에서 한번 봤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검찰총장이 없습니다. 김호수가 사표 내고 나가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하는 통상의 절차를 따르는 대신에 한동훈 후보자의 의중이 주로 반영되는 형태로 추진이 되겠죠. 김호수가 전 검찰총장이 이미 퇴임을 한 데다가 그러면 차장 검사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박성진 대검 차장마저 지금 계속 사의를 표명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대검은 지휘부가 공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 때 권력 수사를 하다가 자천을 당했던 그런 검찰 간부들이 속속 주요 포스트에 앉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이 검수완박법 이 내용과 처리 과정의 유연성을 다투기 위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준비도 지금 즉각 착수를 한다. 한동훈 후보자가 그때 국회 정문에서 이 이야기를 분명히 했죠. 헌법에 분명히 검찰의 영장 청구권이 규정이 되어 있고 검사가 수사의 본질적 부분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게 헌법 정신이고 위반자들의 생각이다. 이 헌법에 이 영장 청구권이 검찰에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장을 청구하려면 수사가 전제가 돼야죠. 그래서 이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 논리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헌재로 지금 가겠다는 이야기고, 자, 여러 가지 아침 조간신문에서는 한동훈이 오늘 임명이 강행될까 이런 분석 기사들이 있지만은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에서 사실상 임명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앞으로 그럼 임명이 되고 나서 제가 검찰 인사와 위헌 심판 이것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검찰에 사직서를 냈죠. 그제 사직서를 내면서 내부 통신망에,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렸는데 상당히 강도가 높고 거친 표현이 있었죠. 전적 권력으로부터 광기에 가까운 집착과 별의별 린치를 당했다. 이런 말도 했고, 팩트와 상식을 무기로 싸웠다. 그 후구성과 실체를 드러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지금 검찰 인사권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는 법무부 장관의 안점에서 다양한 파급 효과가 일어날 것이고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벌써 어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내에 손꼽히는 요직을 두루 다 거쳤죠. 이정수. 그리고 민주당 소속이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교 후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직을 많이 거쳤는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대검 기획조정부장, 서울남부지검장,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다 거친 뒤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올랐는데 권력 수사를 하기보다는 이것을 좀 회방을 놓는 그런 식의 스타일을 보였죠. 특히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루됐던 채널A 사건에 대해서 수사 검사들이 이 혐의 없음 처분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계속 버티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부당 협찬 의혹, 이것도 계속 수사를 했습니다. 1년 가까이 지휘를 했지만은 결국 아무것도 캐내지는 못했죠. 없었으니까. 자, 그래서 물러납니다. 여기다가 또 한 사람 어제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은 그때 서지현 검사입니다. 미투 검사 서지현 검사. 2018년 1월에 언론을 통해서 알렸죠. 안태건 전 검사장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공개 폭로해서 그때 한국 사회의 미투 운동을 불러왔죠. 2020년 1월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 서지현 검사를 원래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 검사로 근무를 했는데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으로 발탁을 했고 작년 7월에는 디지털 성범죄 TF 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관련 개선안을 막 권고를 하고 했는데 원대 복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시
수원지검으로 가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가라. 원대 복귀 명령이 내려지니 어제 서지영 검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오후 4시 위원회 회의를 위한 출장길에 복귀 통보를 받고 많은 생각들이 스쳤다. 이렇게 짐 쌀 시간도 안 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것이 그 의미가 명확해서 사직서를 제출을 했다. 뭐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지영 검사도 사표를 냈고 문재인 정부가 계속 그 중용을 했던 또 여성 검사가 한 사람이 있죠. 임원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인데 지금 사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은 최근 그 임원정 담당관을 직무수행 능력이 낮은 심청 적격 심사 대상자 이렇게 분류를 해서 대검의 특별사무감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임원정 담당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 그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탁이 돼서 한동수 그 대검 감찰부장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을 한명숙 전 총리 모회 위정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계속 그 어떤 폭로를 이어가고 막 그랬죠. 그래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까지 돼서 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공수처에 이첩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지영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원대복귀 통보, 임원정 검사에 대한 특별사무감사 이런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가 문재인 정부와 코드가 맞은 검사들을 대거 쳐낼 것임을 예고한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공식적으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같은 검찰 출신 이공로 여성이죠. 여성 법무부 차관이죠.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춰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일,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검수완박은 야반도주다. 5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수사권을 박탈하고 야반도주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일종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조간신문들의 일면 톱은 선거를 15일 남겨둔 지방선거 판세 분석입니다. 자, 동아일보는 수도권의 판세 분석을 했는데 서울, 경기, 인천 이 세 곳에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서울은 압도적이고 인천도 다소 그 여유 있는 우세를 보이고 있고 경기는 접전이지만 그래도 김은혜 후보가 일단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다. 자, 이것이 이 동아일보의 일면 톱 기사입니다. 자,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업체죠. R&R과 같이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이 서울시장은 오세훈이 52.4, 송영길이 27.2, 25.2%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그전에도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과거 선거에서 뭐 두 번이나 한 20% 가까이 앞섰다가 진 적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25.2%포인트 차이인데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 이 응답이 17.0%니까 이 응답자, 후보를 정하지 못한 응답자가 모두 송영길을 찍어도 오세훈은 당선되는 거죠. 자, 그렇게 여유있게 앞서 있고, 경기지사 후보 김은혜 37.2, 김동연 34.7. 자, 여기서는 또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출마해서 약간의 변수가 되고 있죠. 그래도 처음에는 김동연 민주당 후보가 인지도를 앞세워서 상당히 앞서갔지만 지금은 김은혜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역전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천시장은 리턴 매치죠. 지난번 4년 전 인천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박남춘 후보에게 유정복 당시 시장이 졌는데 국민의힘 이번에는 유정복 후보가 39.6 거의 40%를 지지를 받고 있고 박남춘 32.5 그래서 수도권 세 곳을 국민의힘이 다 싹쓸이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지금 가장 또 승부처 중에 하나는 충청권이죠. 각종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를 지는 곳인데 자 충청권에서 그 전에 이 충청권 대전 충남 충북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4년 전에는 3대 0으로 졌습니다. 민주당이 3, 국민의힘 0. 그런데 이번에는 이 거꾸로 됐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국민의힘이 3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조사를 했습니다. 사이드 톱 기사입니다. 자, 대전, 충남, 충북, 그리고 강원도까지, 김진태, 이광재까지 했는데, 이 충청권 세 곳과 강원에서 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일제히 여론조사에서 현재까지 앞서고 있는, 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이죠. 최근에 이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뭐 10% 이상 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에서 그 45.8, 충남에서 김태흠 44.1, 충북에서 김영환 49.5, 강원도는 김진태 48.2. 그래서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케이스 텟 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조사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조사한 모든 지역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인준에 민주당이 협조해야 한다가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보다 높았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선일보는 오면에서 대전, 충청, 강원 여론조사를 심층 분석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4년 전 3대 0에서 캐스팅 0대 3이 됐고, 그래서 캐스팅 보터, 충청 민심이 달라졌다. 자, 충청이 뒤집어졌다. 이렇게 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3대 0대 3에서 3대 0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이 대전은 국민의힘이 48.3대 민주당 34.1, 무려 14%포인트는 차이 나고, 충남, 충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국민의힘이 52.8, 민주당이 30.5, 거의 뭐 20% 이상 차이가 나는, 자, 이런 상황이어서, 상당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데가 수도권 3곳과 충청권 3곳, 강원 1곳, 7개 여론조사가 오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일면톱인데 모두 국민의힘이 이기고 있죠. 자, 지금 세종시, 충청 안에 또 세종시가 있는데, 세종시도 국민의힘 후보가 좀 지우고 있다가 지금 역전을 했다. 그런 여론조사가 제가 조금 전에 봤습니다. 그러면 8개죠. 8개인데, 8개 여기다가 영남의 5곳,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은 지금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송철호가 출마한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김두겸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개를 합하면 13개, 7개 중에서 13개에서 앞서고 있는 이 상황이죠.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이 앞서는 것은 호남 3곳, 그러니까 강주, 전남, 전북, 그리고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4개, 이렇게 되면 13대 4인데, 4년 전에 지방선거에서 14대 3이었죠. 지금은 13대 4대, 14대 3. 그때는 국민의힘이 이긴 곳이 대구, 경북, 그리고 2곳뿐이고, 제주는 원희룡 지사가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이겼죠. 그래서 그때 민주당이 14개를 싹쓸이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13개를 싹쓸이할 수도 있다. 현재 지지율 조사를 분석하면 그렇습니다. 자, 보수 정당이 이렇게 지방 권력을 완전히 탈환하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 성공에도 디딤돌이 되겠죠. 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호남 3곳, 그리고 또 호남 정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제주도, 이 4군데에서는 아직 국민의힘 후보가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이 다시 또 고립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은 전국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정치인들이야 자기 지역에서 텃밭이 있고 막 그렇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죠. 호남이 고립되는 이 상황은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같이 협치도 이야기했고 통합을 계속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 통합 갈등의 씨앗을 남기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결단을 내렸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전에는 서진 이렇게 했죠. 서쪽으로 간다. 그래서 호남 공약을 서진이라고 표현을 하고 선거 때마다 반짝하고 했는데, 이번엔 그게 아니고 아예 그냥 통합, 동서통합, 동서남북 통합을 위해서 통큰 행보를 합니다. 자, 한국일보 육면기사인데, 윤석열 대통령 여당 의원 109명 전부 강주로 간다. 내일이 5.18 기념식이죠. 전부 강주로 간다.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도 부른다. 5.18 기념식 총집결 호남 껴안기.
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전원뿐이 아니고 대통령실 참모들,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들, 그리고 장관들까지 전부 다 내일 강주로 갑니다. 아예 특별열차 KTX를 하나 통째로 빌려서 내려간다고 합니다. 호남 경운기인데,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가서 추념사를 하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것을 재확인할 것이다. 지역 IT 기업인들 만남도 조율 중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수석, 그리고 새로 임명된 장관 전원에게 5.18 참석, 기념식 참석을 주문을 했습니다. 사실상은 총동원령을 내린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강주, 호남 현지의 반응은 어떨까요? 호남 현지의 반응. 자, 그동안 이런 보수 정당의 보수 정권의 대통령들이 호남을 가도 좀 시큰둥하고 그런 반응들이 많았죠.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발행된 강주에서 나오는 무등일보입니다. 무등일보. 무등일보 일면 톡 기사인데 제목은 세상에 이런 날이 세상에 이런 날입니다. 보수 정권이 5.18 기념식 총동원령 내렸다. 일면 톡 기사입니다. 세상에 이런 날이. 자, 강주에서도 이렇게 열렬히 좀 환영을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기사 내용을 잠깐 살펴드리면은 윤석열, 참모진 포함 모두 참석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KTX 특별열차를 운행을 한다 내일. 그리고 추념사엔 헌법 전문 수록 천명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한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여권 인사들의 5.18 기념식 대거 참석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물론이고 진보 정권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도 못한 것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일주일이 됐는데 지금까지 봐왔던 그런 대통령의 모습과는 다른 차원에서 좀 통 큰 행보를 벌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강조드리지만 오늘 아침에도 있었던 이 기자들, 출근길 기자들과의 문답, 이것은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획기적인 시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월 17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